네, 안녕하세요. 부정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최근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는 답사도 중요하지만 너무 막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TV나 핸드폰으로 저희 영상 보시면서 빌딩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피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7월 매매 사례는 총 4건을 준비를 했고요. 40억대 꼬마 빌딩부터 160억대 4억 빌딩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4개 사례 보시면서 빌딩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최근에 사례에서 종로 쪽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예전에 가장 핫했던 그런 상권이기도 하죠. 바로 인사동 중심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위치는 이제 종강역에서 동쪽으로 가면 종로 2가가 나오고요. 이 종로 2가에서 쭉 올라가면 인사동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사실 종로는 거의 인사동이 다 잡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종강역이랑 인사동이 최고의 상권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랑 사드 메르스 때 좀 많이 주춤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사동에서 이렇게 초입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이 인사동 내거리가 나오는데 이 내거리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리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가 이제 인사동 초입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이렇게 사거리로 왔을 때 이 사거리 건물 중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딱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건물 사이즈도 다 적당하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 적당한 그런 사이즈였던 것 같거든요. 네, 이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지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올해 3월 25일날 계약을 했고 잔금일을 6월 30일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43억, 대지 면적은 19평, 연면적은 48평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없었고요. 건폐율이 84.9%, 용적률이 254%를 지어서 토지 19평에 거의 그대로 다 올라간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본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3,700만원, 임대료가 1,238만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약 3.57%가 나왔던 건물입니다. 나름대로 인사동 메인길 코너에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수익률이 3.5% 이상이 나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40억대 종로 건물치고 굉장히 A급 축에 속한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건물의 특징으로 보면은 토지 평당 금액이 2억 2천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촌도 거의 2억 가까이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북촌 상권보다는 아무래도 좀 인사동 상권이 전통적인 매력이 있고 더 근본의 상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사동의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1층이 공예품이라든지 한국 전통과 관련된 업종만 입점을 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해서 임대료를 막 많이 내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 상권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임대료가 1,200만원 나왔기 때문에 한국 공예품 같은 곳이 들어와도 충분히 장사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당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건물이 최근에 이제 2억 2천에 팔린 사례 건물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최근에 이 건물이 105억이고 평당 2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좀 과거로 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2019년도에 평당 2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2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것은 시세 대비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1층에 이제 떡집이랑 찻집 또 옷집이 있고 2층에 타로, 3층에 카페가 있는데 본 임차인들은 이제 명도가 안 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새로 임대 개편을 하고 싶으면 다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건물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무조건 명도를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43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33억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 현금 10억 정도로 나름대로 인사동 메인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현금 투자 대비 괜찮은 건물을 매입을 한 케이스여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바로 서촌 지역의 자문로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문로 메인에 있는 건물이 팔려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죠. 경복궁역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메인 자문로가 있고요. 이 사거리에서 왼쪽은 자문로 9길, 오른쪽은 자문로 10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 이 자문로 10길에서 9길까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자문로 사거리 이고요. 여기서 건물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1층에 주차장도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종로 건물치고 높게 잘 뻗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작년 12월 12일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7월 16일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69억, 대지 면적은 71평, 연면적은 19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면서 2009년도에 신축된 엘리베이터를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본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2억
2억이 있었고 임대료가 1,250만 원이 나왔었는데 수익률은 2.24%가 나왔던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전층 명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이거를 매입하시는 분이 직접 쓰려는 용도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걸 매입한 주체가 광화문 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 새마을금고를 들으면 근처에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바로 그 새마을금고가 매입한 건물이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서 새마을금고 본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퇴거를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계획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쓰고 있었던 건물을 최근에 61억에 거래를 하면서 평당 1억 854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문으로 거래가 된 걸 보면 여기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것도 거래가 됐고요. 바로 위에 있는 CU 건물 얘도 거래가 됐고, 이 건물 또 앞에 있는 형제마켓 또 이 건물도 거래가 됐고, 또 어디다스 건물 등등 여기에도 한 2개, 3개가 다 거래가 됐기 때문에 최근 자암로를 보면 작년에 연무장길과 압구정 로데오 도산대로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종로의 가장 핫한 곳은 자암로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사례는 오랜만에 강남 빌딩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최근에 완전 A급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팔리는 수준이다 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위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설릉역 남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릉역 남동 쪽 중에서 이 라인이 거의 먹자골목 메인에 있는 건데, 그 메인 골목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죠.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이 라인이 설릉 먹자골목 메인이고요. 여기서 내리막길을 조금 내려오면 이 코너 건물을 지나서 대치동집이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6층까지 높게 올라가 있는 나름대로 용적률을 잘 먹은 듯한 그런 건물이죠.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올해 3월 29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6월 30일, 매매 금액은 15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89평, 연면적은 300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면서 1990년도에 준공된 승강기는 설비가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4억 2천만 원, 임대료가 3,185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6%가량이 나왔던 건물이죠. 본 건물의 토지 평당 금액은 1억 6,900 정도였는데 이 금액이 설릉역 먹자골목에서는 나름대로 저렴했다라고 판단된 수준이라서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강남의 이제 메인 골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익률이 3%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메인 건물은 140억 초반까지는 좀 떨어져야 수익률이 3%가 넘는 상황인 건데, 그까지 떨어지지 않고 대충 평당가가 저렴하다 싶으면 이 정도 수준이면 강남에서 팔릴 수준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이 건물을 이제 매입하신 분은 이 건물을 사면서 대출을 약 110억 정도를 받았는데 임대료가 3,100만 원 정도면은 최근 높은 금리를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연면적이 300평이 나왔고 평당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도 단점이라고 하면은 명도가 안 된 상태로 현재 임차인을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임대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명도가 됐었다면은 여기를 리모델링을 한번 싹 한 다음에 임차 개편을 해서 대충 임대료 4,500 이상은 맞출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도가 안 된다는 게 저렴하게 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단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최근에 강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표본 같은 건물이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사례는 마포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마포라고 하면 홍대 쪽, 합정, 상수 이쪽을 떠오르면서 좀 상권이 있는 곳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좀 그런 상권이 아닌 항아리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답사도 했었고 좋아했었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된 상태로 등기에 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위치는 광흥창역 인근에 있고요. 1번 출구에서 이렇게 좀만 올라가면 이 대로변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주위를 한번 지도로 보실게요. 이 건물 주위로 보자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쌍용 아파트,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 대시양 아파트, 현대 홈타운, 삼성 레미안 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이제 광흥창역이거든요. 그 라인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거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드뷰를 먼저 보실게요. 네, 여기가 이제 광흥창역이고요. 광흥창역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왔을 때 이 대로변에 있는 이 코너 빌딩, 최근 신축된 나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 상권을 한번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고, 그 위에는 뭐 영어학원, 에듀플렉스, 뭐 영어학원 이렇게 학원들이 임차를 해 있죠.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쪽에는 나름 메디컬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6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6월 30일 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165억, 대지 면적은 149평, 연면적은 476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면서 2022년도에 신축된 나름 신축 건물입니다. 네, 본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6억, 임대료가 4,600이 나와서 수익률이 3.78%에 달했고요. 지하 1층에 헬스장, 1층에 동물병원, 2층부터 7층까지는 한 업체가 쓰고 있는 그런 사옥형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2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인데 이거를 매각하신 분은 2021년도에 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를 111억 주고 매입을 했었죠. 그리고 476평짜리 건물을 신축을 한 건데 지금 건물가를 환산을 해보자면 적어도 한 50억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160억이 원가인 건데 165억에 판 건 거의 원가 수준에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분은 수익용으로 사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학원으로 쓰거나 병원 용도로 쓰려고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등기를 확인해보니 예상 외의 매수자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2층부터 7층까지 쓰고 있었던 임차인이 매입을 한 건데요. 원래 이 건물이 한 180억가량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임차인이 매입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긴 했었거든요. 등기를 막상 확인해보니 정말로 임차인이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은 임차인이 굳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투자자분이 매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임차인이 매입을 했다라는 건 본 건물의 컨디션, 또 입지를 보고 직접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좋은 건물이었다라는 반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광흥창역이나 마포가 100억대 이상, 200억 가까이 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역세권에 있고 대로변 코너에 있는 신축 빌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건물이면 장기적으로도 투자를 하기 괜찮은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4가지 중에 제가 종로를 2개를 가지고 왔죠. 그 뜻은 최근에 정말 종로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 주에 계약을 3건을 했는데 3건 다 종로였을 만큼 굉장히 핫한 지역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 종로에 있는 좋은 건물을 매입을 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종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산 느낌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로가 좋긴 하지만 너무 무지성적으로 막 사는 것보다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토지 평당가, 입지, 연면적 사이즈 모든 걸 보시면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달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달에 좀 더 신박하고 흥미있는 사례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